제 남편이 제 엄마를 몰래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왜 이렇게 유난 떨어? 당신이 감당 안 되니까 내가 조치한 거잖아. 그날 저는 어머니가 갇힌 병실 문을 붙잡고 처음으로 이 남자와의 27년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올해 58살 고말숙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엄마는 늘 바빴습니다. 남편도 없이 저랑 여동생 둘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죠. 은영아, 엄마 좀 늦어. 라면 먼저 끓여 먹고 있어. 다음 주엔 도시락 좀 예쁘게 싸줄게. 알았지? 그 말 한마디에 울음을 삼키고 학교에 갔던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엄마 얼굴 한번 똑바로 쳐다본 적도 없이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엄마가 올해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무렵 가끔은 말이 어눌해지고 깜빡깜빡 있는 게 늘어났습니다. 당신 요즘 일도 많고 애들도 챙기느라 힘들잖아. 잠깐 엄마를 편한데 모시는 건 어때?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남편이 직접 요양원을 찾아보고 환경도 좋고 간병인도 상주한다 설득하니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 매주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그럴 필요 없어. 처음엔 적응해야 하니까 한두 다른 거리 두는 게 오히려 좋아. 엄마도 눈치 안 보고 편하실걸? 그 말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밥이 잘 나와. 간호사 선생님이 참 친절하다. 엄마 목소리에 밝음이 묻어났습니다. 여기가 참 조용하고 그리 안 나쁘다야. 은영아, 네가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이제야 엄마를 조금 돌려주는 기분이랄까. 그런데 3주째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바쁜 줄 알았죠. 간호사 선생님이 대신 전화를 주시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다 되도록 엄마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 엄마랑 통화가 안 돼. 요양원 어디였지? 나도 한번 가볼게. 지금 가봤자 뭐해? 적응 중일 텐데 괜히 또 정서적으로 흔들리면 안 좋지 아유. 그냥 기다려. 그 순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까지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아이가 우연히 제게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엄마, 유튜브에서 요양원 학대 뉴스 나왔어. 혹시 할머니 있는데 아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상에 나온 병원 외관 어디서 본 듯한 그 느낌. 다음 날 아침 전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내비에 주소도 없이 기억 속 이미지만 따라 차를 몰고 그 요양병원 앞에 섰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어딘가 묘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소독약과 노후된 건물의 눅눅한 습기 냄새. 누구 찾으세요? 김말순 어르신요. 여기 입원하셨을 텐데요. 제 어머니입니다. 네, 잠시만요. 세병동 사인실에 계십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감기라도 걸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엄마는 병상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낡은 의자에 파묻히듯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팔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으며 입가에는 마른 밥풀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맞지? 왜 이래? 엄마 왜 이렇게 된 거야? 은영아, 너가 날 여기 둔다 했잖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야 엄마. 난 몰랐어. 여긴 아닌 줄 알았어. 그 남자 나 데려오더니 타임만 하라 하고 하루 만에 안 와. 밥도 약도 혼자. 저는 더는 듣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엄마, 지금 나랑 집에 가자. 여기서 한시도 더 있을 수 없어. 그 길로 퇴원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말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퇴원이 어렵습니다. 서류상 보호자는 남편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던 그 사람. 당신? 지금까지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동의했잖아. 내가 요양원 찾아보고 계약서 가져왔을 때 사인한 건 당신이야? 나는 거기가 그런 지옥 같은 곳일 줄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엄마를 버릴 줄은 더더욱 몰랐고. 됐어. 어차피 당신도 힘들었잖아.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는데 집에 계속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냐고. 그래서 당신이 보호자 4층에서 퇴원동에 못하게 막은 거야.
사칭? 우린 부부야. 서류상 보호자의 이름 넣는 게 뭐가 어때서?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 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피도 정도 인간적인 온기도 없는 그저 냉정한 계약자.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혼인신고서, 재산 분할 문서, 그리고 엄마 입소 당시 계약서까지 모조리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법률 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만약 요양원 입소가 단순 치매가 아니라 가족의 강요 혹은 경제적 사유에 의한 것이면 부양 의무 회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변경 및 강제 입소 증거가 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복수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당시 날짜, 통화 녹음 내역, 엄마의 병원 진료 기록, 심지어 남편과 나눈 문자 대화까지 모두 출력해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정신적 학대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특히 요양원에서의 사진과 간호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멍든 팔사진, 침대에 묶인 채 찍힌 CCTV 화면, 제 눈으로 그걸 확인했을 때 전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기두 피고는 피해자 장모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경제적, 신체적으로 방임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결국 혼인 파기와 함께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포함한 6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은영아, 내가 미쳤었나 봐. 그때 잠깐 그냥 그랬던 거야. 다시 생각해보면 나도 너무. 그 말, 당신 결혼식 날도 했었어. 평생 지켜주겠다고. 이제 내 엄마도 내 인생도 당신한테 안 맡겨. 남편은 떠났고 전 엄마를 다시 집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햇살 좋은 거실과 엄마가 좋아하던 라디오 소리, 그리고 우리 둘만의 식탁이 생겼습니다. 요즘 아침엔 엄마와 같이 마당에 나가 햇살을 쬐며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 엄마는 종종 내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은영아, 지금이 참 좋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눈치도 안 봐도 되고 그냥 너랑 있는 게 참 좋다. 엄마는 여전히 약간 깜빡깜빡하십니다. 가끔은 제가 동생이냐고 부르시기도 하지만 전 괜찮습니다. 그 눈빛 하나하나에, 그 미소 하나에 그동안 못 다 드린 사랑을 이제야 드리는 것 같거든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그 사람의 사람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라 믿었던 이에게 내 엄마를, 내 마음을 팔려는 듯한 배신을 당했지만 그 덕에 제가 지켜야 할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엄마, 그날 나는 처음으로 당신의 손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 놓지 않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슬픔을 맡긴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을 다시 바라보게 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감하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